왕비를 구한 아이들 2화 꽃순이 두 번째 이야기. 꽃순이네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셔요. 쌀독에 쌀이 있어온데 아이가 열이 끓어 지가 밥을 지을 겨를이 없구만요. 꽃순내에 기어들어가는 낮은 목소리였다. 소홀한 손님 대접에 대한 미안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저 아이들에게 밥을 지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구려. 최상궁이 꽃순내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젊은 궁녀들에게 밥을 지으라고 했다. 젊은 궁녀들은 아궁이에 마른 솔방울과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다. 부엌의 쌀독에는 모래가 섞인 쌀이 들어있었다. 꽃순이 아버지가 임금 대신 받아온 바로 그 쌀이었다. 궁녀들이 밥을 지을 쌀에서 모래를 골라내느라 한참을 애를 먹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참 후 가마솥에서는 밥이 끓어오르는지 허연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궁녀들은 수락관 나인들이 아니라서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도 둘은 열심히 밥을 짓고 시래기 된장국까지 끓여 중전마마께 올릴 저녁상을 준비했다. 방 안에는 최상궁과 중전마마 그리고 꽃순내와 어린아이 꽃순이가 있었다. 최상궁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이를 어쩌나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네. 최상궁이 꽃순이의 이마에서 손을 떼고 말했다. 작고 왜소한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양볼은 붉게 달아올라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꽃순내도 아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밭은 기침을 내뱉고 있었다. 이보게, 챙겨온 약을 아이에게 먹여보도록 하게. 중전이 최상궁에게 궁에서 주로 해열하는 데 쓰이는 한약을 나눠주라고 말했다. 어이가 호리병에 물약으로 만들어 놓은 해열한 약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다. 마님, 감사합니다요. 저희같이 천한 것들은 아이가 아파도 약한 제먹일 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꽃순내가 중전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꽃순내는 엎드린 자세에서도 간간히 밭은 기침을 내뱉고 있었다. 마님, 저녁상이 준비되었사옵니다. 안으로 들여도 되겠사옵니까? 문 밖에서 궁녀들이 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방이 좁아 지는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요. 우리 꽃순이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꽃순내가 기침을 뱉어내며 말했다. 꽃순이네 집은 한 방에 세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매우 좁은 곳이었다. 꽃순내가 밖으로 나가고 난 뒤 최상궁은 궁녀들에게 상을 받아 방 안으로 들였다. 쌀밥과 시래기 된장국, 열무김치가 전부인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다. 중전마마,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모시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먼저 기미를 하겠사옵니다. 최상궁, 그 전에 저 어린아이에게 먼저 해열약을 먹이도록 하게. 중전은 최상궁이 기미를 하기 전에 꽃순이에게 먼저 약을 먹이라고 명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중전마마. 최상궁은 주위에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자신의 상전을 마님 대신 중전마마라고 불렀다. 최상궁은 보따리에서 물약을 꺼내 숟가락에 담아 꽃순이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그러고 나서 최상궁은 기미를 한 후 중전의 저녁상을 챙겼다. 몇 숟가락 밥을 넘기고 난 후 중전이 뜬 밥에서 모래 씹히는 소리가 났다. 중전마마, 송구하옵니다. 최상궁이 방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최상궁, 괜찮네. 그만 고개를 들라. 중전은 숟가락을 상위에 내려놓았다. 이후 중전은 더 이상 수저를 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최상궁은 상을 물렀다. 최상궁은 중전의 잠자리를 살피고 나서 아이와 중전 사이에 앉아 밤을 새웠다. 7월의 여름이었지만 장마철이라 몇 날 며칠 비가 내린 터였다. 장마철 한밤의 바깥 공기는 굉장히 차가웠다. 젊은 궁녀 두 사람은 텐마루에 앉아 보초를 서며 교대로 쪽잠을 잤고 꽃순내는 부엌에 부뚜막에 쪼그리고 앉아 잠을 청했지만 밤새도록 방에 있는 꽃순이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꽃순내의 기침은 밤새도록 멈추지를 않았다. 새벽녘 동이 틀 때쯤에야 꽃순내는 스르르 눈이 감겼다. 방 안에서는 최상궁이 꽃순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있었다. 어제 먹인 해열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꽃순이는 밤새 열이 내렸다. 잠을 자고 있는 꽃순이의 숨소리도 안정적이었다. 최상궁은 눈을 감고 고른 숨을 쉬고 있는 꽃순이가 대견스러워 미소를 짓고 말았다. 잠시 후 중전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침을 했다. 중전마마, 바로 새순물을 올리겠사옵니다. 최상궁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궁녀들에게 중전마마의 새순물을 드리라고 일렀다. 마마님, 최상궁 마마님, 밖으로 나와 보시어요. 부엌으로 중전의 새순물을 준비하러 갔던 궁녀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황급하게 최상궁을 부르고 있었다. 중전마마, 송구하옵니다.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오겠나이다. 최상궁은 중전에게 그렇게 말한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허, 어디서 호들갑이더냐?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거라. 부엌에 그 아낙네가. 궁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더냐? 어서 빨리 아침을 지어 먹고 떠날 채비를 해야 하거늘. 왜 이리도 호들갑이냔 말이다. 최상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궁녀를 나무랐다. 최상궁은 다른 궁녀와 함께 부엌으로 가보았다. 부뚜막 옆에 꽃순내가 쪼그려 앉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이보시오, 안주인, 일어나 보시오. 아이가 열이 내렸다오. 최상궁이 꽃순내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어 보았다. 꽃순내는 그 자세 그대로 굳은 채 옆으로 넘어갔다. 최상궁이 꽃순내의 코에 손을 대보았다. 안타깝지만 안학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최상궁은 궁녀들에게 가만히로 꽃순내의 시신을 덮어주라고 일렀다. 마음 같아서는 꽃순내를 묻어주고 싶었지만 상전을 모시고 피신을 하고 있는 처지라 그럴 여유가 없었다. 최상궁은 새순물을 챙겨 방문 앞 팻마루로 가져갔다. 이보게, 최상궁, 무슨 일인가? 방에서 중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중전마마, 새순물을 준비했사옵니다. 아침 간장이 끝난 후에 아뢰옵겠나이다. 궁궐과는 달리 중전은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난 뒤 평민 옷을 차려입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최상궁, 이제 말해보게. 도대체 무슨 일인게야? 중전마마, 저 아이의 애미가 어젯밤 황천길로 떠났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것들의 일이 온지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옵소서. 어찌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더냐?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그럼 저 아이는 어찌한단 말인고? 중전마마, 청이 있사옵니다. 소인이 저 아이를 맡으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래, 최상궁이 저 아이를 맡겠다고? 중전마마, 인연이 되려고 일이 되었나 봅니다. 중전마마께서 윤호해 주시오면 저 아이의 보호상궁이 되고 싶사옵니다. 그리함세, 저 아이의 애미에게 신세도 졌으니. 자, 서둘러 출발을 하게나. 중전마마, 아침 수라를 자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내 불안하니 더 이상 이곳에서 한시도 머무를 수가 없네. 아침은 거르도록 하세나. 송구하옵니다. 중전마마, 최우선이 중전마마의 아내이옵니다. 불충한 소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상궁은 그렇게 조선의 국모 지엄한 중전에게 허락을 받고 꽃순이를 자신이 보호하는 생각시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필한 중 극심한 인후염과 다리의 종기,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며 충주로 피신을 한 왕비는 몇 개월 후 왕비의 시아버지인 대원군을 납치한 청나라의 원조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꽃순이와 최상궁도 왕비를 따라 궁으로 들어왔다. 왕비인 줄도 모르고 지엄한 왕비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린 주막의 주모는 열대의 태형에 처해졌다. 궁궐로 쳐들어갔던 꽃순이의 아비는
왕비가 탄원서를 보낸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진압 과정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제 꽃순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보호자는 최상궁만 아닌 뿐이었다. 물론 꽃순이의 아비가 궁궐로 쳐들어갔던 구식군인이었다는 사실은 최상궁과 감찰상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최상궁이 꽃순이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감찰상궁의 입막음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궁궐의 누구든지 일부러 꽃순이의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꽃순이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다. 최상궁은 꽃순이의 신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끝까지 꽃순이를 책임지고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